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의 시작,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김석호입니다. 혹시 요즘도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시나요?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머리는 말똥말똥, 결국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일이 많은데요. 저희 진료실에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이 나이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잠을 들게 하는 수면 스위치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스위치를 어디서 어떻게 켜는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잠들기 어려운 이유, 새벽에 깨는 원인, 그리고 약 없이 숙면할 수 있는 5분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3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다음 3가지 질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댓글에 예라고 답해 보세요. 1. 하루에 2번 이상 잠에서 깨시나요? 2.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나요? 3. 낮에도 자주 졸리고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과 삶을 바꿔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년 불면증을 겪던 68세 김영수 어르신이 약 없이 단 10초 만에 숙면을 되찾은 비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이유를 이렇게 간단히 넘기십니다. 하지만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수면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여러 숨은 원인들이 존재하죠. 먼저 우리가 잘 못 자는 이유 중 하나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 감소입니다. 젊을 땐 해가 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왔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몸이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특히 조명을 계속 밝게 켜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생성을 더욱 방해하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활동량 감소와 근력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몸을 썼다면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실내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몸이 피로해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쉴 필요가 없네 하고 잠을 보내는 명령 자체를 줄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이 많아지고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작은 소리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3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65세 이상 노인의 수면의 질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42%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수면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박순자 어르신은 무려 8년간 새벽 2시, 4시마다 깨는 수면 패턴에 시달리셨습니다. 수면제도 써보고 족욕도 해보셨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그러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까치발 들기 운동을 하루 30회씩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잠드는 시간도 줄고 밤중 각성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귀 뒤 혈자리 자극과 폼롤러 활용하기. 어느 날부터는 한밤중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약 없이 자는 게 가능하구나.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박 어르신의 이 말이 저에게는 아직도 인상 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기엔 너무나 많은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수면 회복 루틴, 그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틴 첫 번째, 아침 햇볕 30분, 수면의 시작은 해 뜰 때부터입니다.
잠은 밤에 오지만 좋은 수면은 아침부터 준비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변환돼 수면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 세로토닌 생성 능력은 20대의 2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을 받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며 30분 정도 걷기 혹은 창가에서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며 수면 리듬이 조절됩니다. 77세 김순자 어르신은 여름에 밖은 덥고 미세먼지도 많고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에어컨 나오는 대형마트 걷기. 카트를 끌며 매장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아침 리듬이 살아나요. 장도 안 보고 걷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걸으라 하셨어요 하면 다들 고개 끄덕여요. 이렇게 말하시며 웃으셨죠. 이처럼 아침 햇빛과 가벼운 활동은 하루 전체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 두 번째, 저녁 식사와 취침 준비, 수면에 맞게 바꾸세요. 두 번째 핵심은 저녁 식사의 내용과 시간입니다. 자기 직전에 배를 채우면 소화기관은 바빠지고 그만큼 뇌는 쉬지 못하고 깨어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공복으로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뇌를 진정시켜주는 음식을 골라 취침 2시간 전쯤에 가볍게 드시는 것이죠. 추천 식단은 이렇습니다. 상추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진정 성분 락투카리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드시면 긴장이 완화되고 몸이 이제 쉴 준비가 됐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죠. 또한 바나나 한 개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뇌에서 수면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꿀물 한 잔은 뇌에 안정적인 당을 공급해 주면서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과 뇌가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식이수면 연구팀에 따르면 상추와 바나나를 섭취한 그룹은 평균 23분 빠르게 잠들었고 깨어나는 횟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페인이 문제되는 건 체질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잠이 드는가가 아니라 잠든 후에도 뇌가 깊은 휴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체내에서 8시간 이상 잔류하며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71세 송영수 어르신은 나는 원래 커피 체질이야 하셨던 분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저녁 커피를 끊고 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경험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잠을 처음 알아버렸어. 커피 하나 줄였을 뿐인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라고 하신 말씀 참 인상 깊었죠. 요약하자면 오후 2시 이후엔 커피, 홍차, 초콜릿 등 카페인 음식 피하기. 취침 2시간 전엔 속 편하고 뇌를 진정시키는 음식을 소량만 섭취하기. 이것만 잘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고 잠드는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 화면과 거리를 두세요. 자기 전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도 확인하고 가족 메시지도 보고 유튜브도 몇 개 눌러보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뇌를 아침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는 여전히 활성 모드로 남게 되죠. 세계수면학회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한 실험군은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37분 빨라지고 수면 중 각성 빈도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재미있는 책은 오히려 뇌를 깨웁니다. 반대로 두껍고 살짝 지루한 종이책은 졸음을 유도합니다. 역사책, 철학 에세이, 오래된 소설책도 좋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아닌 눈으로 종이를 따라가는 독서는 자연스럽게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루틴 네 번째. 걱정이 떠오른다면 종이에 잠시 머물게 하세요. 불 꺼진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하루치 생각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내일 병원 진료 예약은 몇 시더라? 이번 달 전기세는 나왔나? 손주 입학금은 또 어떻게 준비하지?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뇌가 아직 미해결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명자 어르신은 30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렸죠. 잠자기 전 걱정 3가지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해야 할 일 한 줄만 메모해 보세요. 한 달 후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종이에 써놓고 나니까 이제 내 머릿속이 아닌 종이가 그 걱정을 대신 들고 있어요. 30년 만에 마음이 잠들더군요. 뇌는 기억보다 기록을 더 신뢰합니다. 종이에 적는 행위는 이 문제는 내일 다룰 거야 라는 심리적 계약이 되죠. 이 짧은 루틴 하나로 잠드는 시간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루틴 5번째. 라벤더 향기 뇌를 말없이 안아줍니다. 우리는 뭔가를 맡는 것보다 듣고 보는 것에 집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는 우리 뇌 중 가장 원초적인 감각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는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켜 불안, 긴장,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죠. 영국 킹스 칼리지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오일을 취침 전 사용한 그룹은 수면 유도 시간이 평균 22분 단축되었고 심박수와 근육 긴장도까지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9세 이영자 어르신은 TV 없이는 절대 잠들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TV 소리가 꺼지면 괜히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천연 라벤더 오일을 베개 가장자리에 떨어뜨리고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더니 TV 없이도 스르르 눈이 감기더라고요. 눈 감고 숨만 쉬었는데 내 뇌가 괜찮아, 자도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하신 이 말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베개 끝이나 손등, 이마 쪽에 살짝 바르고 코로 천천히 3회 깊게 호흡. 이 작은 루틴이 불안한 밤을 잔잔하게 바꿔줍니다. 루틴 6번째. 귀 뒤에 스위치를 켜보셨나요? 지금 손가락을 귀 뒤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머리뼈가 끝나는 지점, 목과 머리가 만나는 경계에 조금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곳이 바로 풍지혈이라는 수면 조절 포인트입니다. 풍지혈은 한의학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합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풍지혈 지압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일주기 리듬과 수면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82세 최영철 어르신은 수면제를 20년 넘게 복용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그냥 반신반의하며 따라했어요. 폼롤러를 베고 귀 뒤를 천천히 좌우로 문질렀죠. 그런데 몇 분 지나지도 않아 스르르. 아드님이 중간에 깨우려 해도 도무지 일어나지 않으셔서 아버지 숨 쉬는 거 보고 안심했어요 라고 하셨을 정도였죠.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몸이 마치 스위치를 켠 듯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체질별 수면 도우미 내 몸에 맞는 조격법. 우리는 모두 다른 체질을 가졌고 그에 따라 잠의 패턴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체질에 맞는 발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열이 많은 체질, 발을 식혀야 잠이 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얼굴이 붉고 잘 달아오르며 손발은 따뜻하지만 머리가 무겁고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게 됩니다. 찬물이나 시원한 음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76세 이명숙 어르신은 여름에도 선풍기 없이 못 자요.
침대에 눕기만 하면 얼굴이 후끈 달아올라요. 이분께 권해드린 방법은 시원한 물 조격입니다. 취침 30분 전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물에 10분간 발 담그기. 이후 발을 닦고 그대로 누우면 머리로 치솟던 열이 아래로 내려오며 몸 전체가 안정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명숙 어르신 말씀입니다. 발만 식혀도 온몸이 식더라고요. 더 이상 찜질방 같은 밤이 아니에요. 몸이 차가운 체질, 따뜻함이 잠을 부릅니다. 이런 분들 특징. 얼굴이 창백하고 혈색이 부족함. 손발이 항상 차가움. 찬 음식에 배탈이 자주 남. 추위를 많이 탐. 김영우 어르신은 한여름에도 발 시려서 이불을 꼭 덮고 자요. 이럴 땐 따뜻한 물 조격이 정답입니다. 취침 1시간 전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발목 위 5cm까지 15분간 담그기. 이후 양말 착용하고 그대로 휴식.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날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TV를 꺼야 잘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럼 잠 못 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 전에 TV는 끄셔야 합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TV 소리 없으면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요.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는 매우 흔한 수면 환경 적응 현상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 분들일수록 TV 소리를 심리적 안정의 배경음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TV의 파란빛과 자극적인 내용이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안으로는 백색 소음으로 뇌를 안정시키자. TV 대신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 보세요. 잔잔한 빗소리, 바닷가 파도 소리, 산속 바람 소리, 벽난로 타닥타닥 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모두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로 뇌파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 백색 소음 수면 음악 검색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TV를 대체할 소리를 틀 때는 화면을 완전히 꺼두거나 휴대폰 화면 밝기를 가장 낮춰두면 멜라토닌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낮잠은 정말 밤잠을 방해할까요? 낮에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 많이들 믿고 계시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낮잠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세 가지 조건. 1. 30분 이내의 짧은 수면일 것. 2. 오후 3시 이전에 끝낼 것. 3. 수면 환경이 어두운 방이 아닌 곳일 것. 75세 장명호 어르신의 일화가 재밌습니다. 나는 점심 먹고 무조건 낮잠을 자요. 근데 손자가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점심 먹고 자면 소 된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요. 그럼 나는 소가 돼도 좋으니 낮잠은 잔다. 이 어르신은 오히려 낮잠 덕분에 밤에 더 깊게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낮에 몸이 잠깐이라도 쉬어줘야 밤에 긴장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3가지. 1.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이 들어 수면의 질은 줄어들지만 필요한 총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잠 안 올 땐 한잔하면 잘 온다. 술은 오히려 수면 중 각성을 유도하고 깊은 잠 단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고 나도 피곤한 이유가 됩니다. 3. 밤잠을 위해 낮잠은 피해야 한다는 부분적 오해. 짧고 적절한 낮잠은 수면 패턴 회복에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단 오후 늦게까지 자는 습관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열심히 실천했는데도 여전히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이제는 한 번쯤 의료적 도움을 고려하셔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잠 못 자는 거야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스스로를 너무 방치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 진료를 고려하세요. 낮에도 몹시 피곤하고 졸립다.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꾸벅꾸벅 졸거나 졸림이 일상에 지장을 준다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68세 김희준 어르신의 실제 사례. 늘 피곤했어요. 낮잠을 자도 밤에 푹 자도 뭔가 불편하고 개운하지 않는 느낌. 그런데 검사해보니 밤새 숨이 수백 번씩 멈췄다고 하더군요. 김 어르신은 수면다원 검사에서 하룻밤에 312번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확인되었고 치료 후 눈 뜨자마자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코를 너무 크게 곤다고 말할 때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외부 징후입니다. 콧꼬리가 아니라 코 골다 숨을 멈추는 게 문제예요. 자다가 갑자기 헉하고 숨 쉬는 소리가 들리거나 숨을 아예 멈춘 듯한 정적이 느껴지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2주 이상 노력했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면 풍지열 지압, 백색 소음, 운동, 수면 루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꾸준히 2주 이상 실천했음에도 잠드는데 어려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단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수면다원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수면다원 검사란 하룻밤 동안 병원에서 잠을 자면서 뇌파, 심박수, 호흡, 산소 포화도, 근전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수면무호흡, 주기성 사지 운동, 렘수면 장애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검사입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수면무호흡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으로 5만 원 내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숙박과 포함해서 10만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병원을 간다고 무조건 약을 주는 건 아닙니다. 수면 클리닉의 목적은 약을 주기보다는 정확한 원인 파악과 생활습관 개선 가이드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면무호흡 장비 CPAP 사용이나 체중 감량, 턱 구조에 따른 수술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정리하면 수면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입니다. 불면을 방치하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참자라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자문하고 필요할 땐 꼭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은 그저 수면에 관한 팁 몇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힘을 다시 켜는 과정이었습니다. 숙면을 위한 황금 생활 루틴 요약. 1.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 아침 햇볕 30분 쐬기. 세로토닌 생성, 멜라토닌 전환 준비. 2. 저녁 식사에 상추쌈과 바나나 또는 꿀물. 천연 수면 유도 식단. 3. 취침 2시간 전 스마트폰 대신 책 읽기. 블루라이트 차단 뇌의 이완. 4. 걱정 노트에 고민 적어두기. 미해결 문제를 뇌에서 해방. 5. 라벤더 향 한 방울로 잠드는 리추얼. 후각을 통한 뇌의 안정신호. 6. 풍지열 지압과 폼롤러 수면 스위치 켜기. 10초 만에 꿀잠을 부르는 몸의 반응. 7. 자신의 체질에 맞는 족욕 또는 냉족욕. 체온 조절로 수면 전 몸의 이완. 8. 오후 커피 절제 짧은 낮잠 활용. 수면 호르몬의 균형 지키기. 기억하세요. 잠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하룻밤 깊은 잠은 어떤 보약보다 강력하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 못 드는 밤마다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렇지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몸과 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한 가지. 오늘 밤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오늘 밤 시도할 방법을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깊은 밤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약 없이, 병원비 없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요. 앞으로도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건강한 황혼을 살아가는 팁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 오늘은 어제보다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거야. 이 짧은 믿음 하나가 당신의 뇌를 바꾸고 몸을 바꾸며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깊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엔 활기차게 일어나 따뜻한 햇살 아래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